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 고민 없이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배분형 스타일의 펀드, 합리적인 펀드의 11월 성적표 시간입니다. 이 펀드는 10월까지는 단기채 위주로 채권 자산이 포지셔닝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금리 상승할 때 덜 터진 특징이 있었지만 11월 이후로 금리가 하락할 때는 그만큼 덜 먹은 특징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산 배분의 특징이라면 시황에 고민이 없다, 주식과 채권이 다양하게 섞여 있으니 약간 비빔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 이미지를 좀 따게 됐고요. 한 달 동안 2% 정도의 상승입니다. 주된 이유는 경기 지표, 물가가 좀 둔화된 부분들, 그로 인해 금리가 이제 급격히 상승한다는 공포가 줄어들고요. 조금 더 완화적으로 바뀌었다는 부분들. 이스라엘 전쟁 등의 지정학적인 위험도 좀 있었지만 오히려 유가는 좀 하락하면서 생각보다 증시에 큰 충격을 미치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이게 시장 방향성에 배팅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산 배분형으로 시장에 순응해서 가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조금은 분산 투자 치고는 조금 동적인,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잘 대응하려는 자산 배분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좀 흥미를 가지고 있는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가 10월 말까지 부진했던 것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8, 9, 10월 달에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이제 11월 달에 좀 큰 폭으로 반등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2월 성적표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이제 12월도 좀 여전히 연속으로 크게 개선이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이제 현재 자산 배분 비중은 원자재 비중이 한 26%가량 높게 들어가 있다는 게 일반 자산 배분 펀드 대비 좀 특징적인 부분일 수 있고요. 주식은 한 36% 정도, 채권이 한 25%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달 자산 배분 비중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동성 비중을 좀 줄였고요. 원자재 비중도 좀 줄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원자재는 또 금으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었고요. 주식 비중도 소폭 줄이고, 채권이 오히려 조금 늘었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지난 10월 말 대비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된 상위 종목에 보면 원자재, 아이셔스, 블랙락의 골드, 금 ETF가 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월간 코멘트 특징을 살펴봅니다. 일단 10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5%대까지 급등했던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조정, 하락 반전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주식 그리고 채권 부분의 동시 강세가 나타났다는 부분입니다. 달러화는 긴축 우려가 이렇게 당연히 금리 상승이 멈추면서 제한되면서 조정받는 흐름.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다 보니까 금이 강세를 보이는, 금의 상승하는 모습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투자 자산 중에 상위에 있는 금 ETF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원자재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부진한 경기 지표 속 등에서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 향후 운용 계획상으로 보면 특징적인 부분은 선진국의 비중을 확대합니다. 근데 일본 비중을 좀 축소한다라는 게 조금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일본이 좋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채권은 이머징 비중을 좀 확대했다라는 부분도 달러 약세에 대응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금에 대한 비중을 확대했고 원자재 비중을 축소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당분간 포지션이 좀 달러 약세 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았는데요. 시장을 전망하고 또 예측해서 배팅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작년에도 뼈저리게 좀 느꼈습니다. 굉장히 차별화된 장세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너무 강한 포지션을 구축한다기보다는 좀 시장에 순응하면서 잘 모를 때 이렇게 자산 배분형 펀드에도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실어놓고 같이 운용을 하는 방식으로 좀 올 한 해도 운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